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엔비디아가 GPU만 개발했다면 지금의 자리까지는 못 올라왔을 겁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2탄 본격적으로 AI 반도체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의 GPU 지포스 256을 출시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동안 3D 게임에서는요, 캐릭터들이 움직일 때 이 좌표의 변화 그리고 픽셀의 밝기 이런 것들은 계속 CPU가 계산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포스 256이 처음으로 이런 단순 연산, 행렬의 곱셈이라고 했죠. 이 단순 연산을 맡아 처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GPU로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 어마어마한 컴퓨터 게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뭘까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아닙니다. 뭐 다 엄청난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든 엄청난 게임 바로 퀘이크3입니다. 퀘이크3 잘 모르실 겁니다. 서든어택 같은 1인칭 슈팅 게임이에요. 당시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했던 대학원생 중에 이안 버기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게임 광이었어요. 근데 이 퀘이크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서든어택 같은 게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알잖아요. 그래픽이 버벅대면 먼저 당합니다. 그래서 이안 버기 엔비디아의 새로 나온 지포스 GPU 32개를 연결을 해서 이 퀘이크를 플레이를 합니다. 근데 이걸 해보니까요, 야, 이 지포스 32개가 수행하는 이 놀라운 연산력?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지금은 게임만 GPU의 연상력을 활용을 하는데, 야, 게임 말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GPU의 병렬 연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뭐 또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퀘이크 덕후가 미 국방부의 국방고등연구기획국 다르파라고 하죠. 이 다르파의 지원을 받아서 GPU의 병렬 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당시의 다르파, 지금의 인터넷을 처음 만든 곳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다르파가 반도체나 자율주행 이런 연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이안 버기 엔비디아에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발표한 게 바로 쿠다라는 거였어요. 쿠다는요, 게임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래머들이 기존의 CPU가 아니라 이 GPU의 병렬 연산 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만든 일종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이 C 같은 기존 언어를 활용하긴 하는데 CPU가 아닌, 중앙처리 장치가 아닌 GPU의 명령어 세트를 활용해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 정도만 알면 누구나 GPU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짜게 된 겁니다. 근데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요, 오로지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돌아갑니다. 병렬 연산을 위한 프로그래밍에 쿠다를 사용하고, 그러면 컴퓨터 GPU도 뭘 써요?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엔비디아 GPU를 AI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중학교 때인가 알고리즘 잠깐 배웠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마른 목골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쓰면 화살표 이렇게 아래로 따라가고, 노면 옆으로 가고,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 규칙이 사실 처음 나온 게 컴퓨터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19세기였어요. 근데 2000년대에 와서도 이 AI는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7년 뭐가 나왔습니까? 제 나이와 비슷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긴 한데요,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아주 가뿐하게 꺾었습니다. 딥블루는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했어요. 만약에 퀸을 저 사람이 이 자리로 옮기면, if죠, if. 그러면 then 비숍을 난 다른 자리로 옮긴다. 이렇게 if 된 규칙이 쓰였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 경우의 수 중에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좀 가지치기를 하고, 나머지 가능성 있는 경우의 수를 이 딥블루가 초당 2억 번 계산해서 말을 움직입니다. 당연히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CPU가 계산을 하는 거죠. if then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칙을 정해주는 이런 AI, 이게 당시까지 2000년대까지 쭉 AI의 주류였습니다. 반면에 일일이 규칙을 다 적어주지 않아도 인간의 신경망하고 비슷하게 AI를 프로그래밍을 하면 AI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런 AI 학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딥러닝이라고 하죠. 수학적으로 여러 층의 인공신경망을 만들면 합성곱이라는 이 행렬의 곱셈을 활용하면 굳이 일일이 규칙을 코딩해서 넣지 않더라도 AI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이게 지금은 AI 연구의 주류고, 그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바로 챗 GPT인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딥러닝을 거의 사이비라고 생각하는 AI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이 딥러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들로 여겨졌었습니다. 야, 어떻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 이런 생각들이었던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당시에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걸 열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약 120만 장의 이미지를 1000여 개의 카테고리로 정확하게 분류해 넣는 거예요. 꽃 그림, 뭐 강아지 그림, 무슨 그림 해가지고요. 1회 대회가 2010년에 열렸는데 1회 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정확도가 72%, 72점이었습니다. 2회 대회 우승팀의 정확도가 74%였어요. 비슷비슷
비슷하죠. 그런데 3회 대회인 2012년에 이 딥러닝의 대부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84.7% 거의 85%의 정확도로 우승을 합니다. 이 제프리 힌튼과 제자인 일리아 수츠케버 그리고 알렉스 크리제브스키 이 셋이 만든 딥러닝 방식의 AI 알렉스넷이 기존의 이프댐보다 정확도가 엄청나게 향상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AI가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딥러닝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팀의 알렉스넷이 우승하자마자 그제서야 빅테크들이 딥러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프리 힌튼 팀은요 대회 우승 직후에 중국의 바이두, 미국의 구글, 영국의 딥마인드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구글에 합류를 했죠. 근데 이 알렉스넷은요 이 제프리 힌튼 팀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가 후다를 활용해서 알렉스넷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자기 집에 지포스 GTX 580 GPU를 2개를 설치해서 이 알렉스넷을 학습을 시킨 겁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합성곡, 행렬의 곱셈을 활용하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GPU가 행렬의 곱셈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GPU 코어도 수천 개에 달하죠.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이 GPU를 이용하면 빠를 수밖에 없죠. 당시 시장에는 크게 두 개 브랜드가 GPU가 있습니다. AMD가 인수한 ATI의 GPU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죠.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이 연구진들이 왜 엔비디아의 GPU를 썼겠어요?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만 있으면 이 GPU를 연산장치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연구진들도 쉽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썼겠죠.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이제 다들 뭘 사려고 하겠어요? 엔비디아의 GPU를 사겠죠.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처음에 영국의 딥마인드가 있다가 이제 구글에 인수되죠. 그래서 구글의 딥마인드는 알파고를 또 만들었어요. 이 알파고를 만들 때 처음에는 엔비디아의 GPU 176개로 학습을 시켰거든요. 이후에는 바둑기상이 이세돌 구단과 세기의 바둑 대결을 합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죠? 제프리 힌튼과 같이 구글에 갔던 일리아 수츠케버는요 나중에 샘 알트먼과 오픈 AI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대 언어 모델인 GPT와 이를 이용한 챗봇인 챗 GPT를 만들죠. 여튼 이렇게 오픈 AI가 GPT를 학습시키는 데만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A100이 1만 개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알렉스넷은 GPU 몇 개? 단 2개. 그 다음부터 계속 AI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지금 뭐 새롭게 나온 GPT-4를 학습시키는데 사용된 게 뭐죠? 엔비디아의 최신 GPU H100. 이 H100이 1만 개 사용해서 GPT-4가 만들어졌죠. 곧 H100보다 2배 빠른 H200이 나옵니다. 지금 생성형 AI 훈련용으로 쓰이는 A100과 H100은 상당히 고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싹 쓸어가서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도요. AI가 본격화한 이상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엔비디아의 쿠다가 앞으로 쭉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정말로요. 엔비디아의 앞길은 꽂기만 있을까요? 이건 다음 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